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유통, 물류통, 소비앤드 글로벌 통입니다. 앞으로 만능 통통통입니다. 자, 이번 주 테마는요, 여러분들 아마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랜 동안 관련돼서 지인들이 많이 있고 이 두 회사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곧 나스닥을 준비하고 있는 쿠팡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월 달에 매각서를 정식 보도한 이베이 코리아 두 회사들의 경영 상태 또 비교 분석해 갖고 누가 승자가 될까요? 한번 좀 조철희 박사의 저의 한번 재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회사가 지금 급격히 역전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상황은요, 뭐냐면 올해 쿠팡은 지금 나스닥의 IPO 공개를 3월 중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의 기업 가치는 뭐 여러분들 이제 여기 데이터 보시겠지만요. 작년에 매출이 한 11조 원, 영업이 적자지만은 이제 올해 15조 원 매출을 달리면서 흑자를 좀 나타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3천억 흑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베이 코리아는 2, 3년 전부터 매각설이 있었자면요. 올해 1월 달 본격적으로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업 가치를 지금 5조 원을 추정한다는데 실제 제가 어느 정도인가 저도 저의 생각을 뒤에서 결론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일반적으로 있죠. 주식을 IPO 공개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은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 있어갖고요. 수익성은 어때요? 매출 규모, 수익 구조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10조 원을 넘었기 때문에 올해 15조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과거에 뭐 누적 부채 4조 원은 좀 예지만은 성장성은 좋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2010년까지는 승승장구하고서 15년까지도 좋아지고 최근까지도 좋아졌지만은 매출 규모 2019년에 1조 되면서 기업 가치보다도 매출액은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경쟁 기업이 진입하면서 기존의 회원수도 많이 뺏겼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의 매출액도 지금 정체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성은 아마존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존을 다양한 걸 벤치마킹하면서 쿠팡은 결국은 성장성은 지금 기업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스닥이 주식이 상장되는 순간 기업 가치는 더 베팅을 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베이 코리아는 성장성은 2010년까지는 성장했지만 지금은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안정성입니다.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거는 기업이 등락한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가면서 영업이익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는 매출 하락은 적지만은 영업이익도 그냥 안정적으로 간 회사고요. 쿠팡은 10년 동안의 급격한 성장 동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급성장과 안정성을 어떻게 가져가냐. 또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로 리스크도 커진다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쿠팡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 보면은 매출 규모 여기 데이터 있으니까요.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 규모 2017년부터 21년 예상치 보도에다 제가 작성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면서요. 자, 17년에 2조 6,850억 원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390억 하다가 18년 4조, 19년 7조, 20년에 11조, 올해 21년이 이제 15조 원 예상합니다. 영업이익도 거의 18년에 1조 1280억. 그러니까 인프라를 투자한 거예요. 물류 거점을 사들이든가 그 쿠팡맨의 다양한 사람들한테 직접 고용하면서 돈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궤도 올래까지는 결국은 영업 손실이 커지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21년에는 2,990억 흑자를 나타낼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쿠팡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상태를 제가 쫙 보니까요. 쿠팡은 2010년에 소셜 커머스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진입해서 당시에 팀원하고 또 어디죠? 쿠팡, 팀원, 위메프까지 진입하면서 2015년에 직매일 유통을 전환하면서 로켓 배송, 이길 배송을 좀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0년 10조 원 매출까지 올라갔고 쿠팡 내부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한 뭐 400억 달러, 43조 원이라고 보는데 전문가들은 아직 그게 아니다. 250에서 300억 달러 정도 30조 원의 규모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그쪽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쿠팡이 누적 4조 원의 영업 손실을 또 투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만약에 기업 가치가 30조 원 이상 인정받으면은 쿠팡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성장을 갖다가 이제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받았고 이것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쿠팡은 과거에 소프트뱅크로 진짜 얼마 전에 한 1주, 2주 전인가요? 벌써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있죠? 손마사요시 회장.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 회장직을 물러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1월달 제가 마지막
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손정임 회장이 이제 여기를 이제 명예회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전펀드로부터 34억 달러를 받았어요. 3조 7,400억. 그래서 이제 투자자금 받은 걸 유치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스닥을 성공하게 되면요. 이커머스 성장은 지속 가능할 것이고, 또 두 번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라고 그러죠. 신사업의 추진도 가능. 왜냐면 기업 가치가 좋아지고 자금이 되면 어때요? 신성장도에 투자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쿠팡의 앞으로의 이제 모멘텀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쿠팡은 이제 플랫폼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다도 이제 택배 사업 진출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택배 사업 진출이 가능한가, 그것도 한번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삼자물류 사업하고 배송하고 보관한 거하고 택배는 또 택배 터미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쿠팡은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택배 사업을 진출하면은 또 남이 주는 물량까지 해고, 뭐 쿠팡 내부적인 택배 사업 하기에는 지금 물량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여러분 보면은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 사실 쿠팡은 이제 1월 14일 날 국토부로부터 화물 운송 사업자 자격 획득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갖고 있던 이 면허를 이걸 갖다가 2019년 반납한 걸 다시 재칭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쿠팡 자체의 물량이 안정된 물량이 많고, 또 쿠팡은 지금까지 고용한 배송기사, 쿠팡 친구죠. 그 통해서 로켓 배송을 이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집 앞에까지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쿠팡이 만약에 택배 사업까지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사 물량이 있는 거는 처리는 가능하지만요. 재고와 배송의 안정성을 계획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사 물량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3PL 확대가 되면요. 다양한 화주의 물량을 조정해갖고 적정 재고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최적화된 배송을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택배하고 삼자를 같이 하려면요. 허브 거점을 가져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최근에 3년 전에 오픈한 CJ 대한통운의 경기도 광주시 메가허브 터미널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그래 청소기를 한번 생각합시다. 자, 미국의 가격이 비싸고 성능이 좋은 타이슨 청소기가 있는데요. 이 청소기를 메가허브 터미널 CJ 대한통운 옆에 삼자분리동에 보관했어요. 자, 주문합니다. 고객들 삽니다. 그럼 이 물건이 어디로 가요? 택배를 같이 했던 대한통운 옆으로 가면 어때요? 거리도 가깝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택배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원스톱 쇼핑 되고 삼자분리에서 비용 받아요. 택배에서 비용 받아요. 이게 이제 최고의 물류 서비스거든요. 이 상황을 보면은 쿠팡도 물류 거점을 어디에 두고 이걸 물류의 이제 시스템이나 안정화시키려면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를 보면서 이제 B2C 상품, 택배는 상품 집화해야 되죠. 분류해야 되죠. 배송까지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의 안정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선생님, 택배를 하다 보면 물량이 많을 때 물량을 안 받던데요.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택배 업계가 20% 전에 물량이 폭주하다 보니까요. 기존에 터미널에 들어가서 물량을 분류를 하는 작업부터 모든 게 다 과부하가 벌렸어요. 그래서 이제 물량을 지점에서 대리점에서 받아갖고 택배를 터미널로 넣으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물량이 많아 터미널에 들어와서 나오는 시간 늦어. 물량이 쌓아놔갖고 제때 못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상온 상품은 물량을 거기다 놔두고 온도관리 상품, 저온, 냉동 같은 경우는 빨리 지금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온도에 민감하니까요. 자, 이런 상태가 만약에 쿠팡이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도전적인 거는 맞지만 쿠팡도 고민 많이 하면서 그걸 또 잘 풀어나가겠죠. 왜냐면 기업에 대해서 제가 뭐 경영 전략이라든가 경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여기 방송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가장 기업들이죠. 그렇지만은 제가 필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20년 이상 한 경험, 택배하고 삼자를 같이 하려면요, 효율성을 내야 되고, 물량을 갖다가 컨트롤했어요. 자, 물류는 업무가 흘러옵니다, 흘러서 잘 가야 되는데, 갑자기 파동이 있어서 많아졌다, 줄어졌다 하면서 이걸 컨트롤 못하면요, 결국은 터미널에서 물량이 밀려, 지점에서 밀려, 영업소에 달리다 밀면 또 오늘 배송 못한 건 내일 누적돼요. 이런 거는 물류에 대한 스톱이 아니기 때문에 플로에 대한 안정성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면요. 쿠팡은 나스닥 상장을 앞에 두고서 만약에 국내 시장이 지금 택배 사업 삼자물류가 잘 재정비가 되면은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이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더 크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그만큼 하면 어때요? 시스템이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쿠팡은 지금 좋은 타이밍은 만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베이 코리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지금 뭐 정식적으로 1월달에 보도가 돼갖고 이베이를 갖다 매각한다 이런 얘기가 오전에 기업 가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인수평가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IPO 기업을 공개할 때 보면은
국내 시장보다 해외가 가치를 많이 받아요. 내가 이제 박PD님한테 물어보면 박PD님 뭐 CD 음반도 뭐예요? 국내는 마켓이 작잖아요. 네. 해외는 크잖아요. 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들었다 뭐 하면 어때요? 음반들이 그냥 전 세계로 다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글로벌에 지금 중심이 되었던 미국 시장이 그만큼 인구도 미국 자체도 많지만 전 세계에 퍼지는 확산수가 빠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베이 코리아는 지금 제가 이 상태를 보니까요.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15조 예상돼서 30조 원까지는 기업 두 배 예상하지만 이베이는 지금 매출이 1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전이라는 추정치가 있지만 저는 여기서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매출의 플러스 한 2배, 3배예요. 그래서 쿠팡이 15조면 30조 플러스 알파가 스타트 지점입니다. 근데 이베이가 이제 주식 공개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베이도 저는 한 2조에서 3조 원 정도의 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유통공영 기업들이 뛰어든다 그래서 5조 원에 이걸 기업을 갖다 투자해갖고 한다. 매출 1조 원 회사인데요. 이거는 기업의 이제 경영 전략, M&A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겠지만은 5조까지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베이 코리아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이베이 코리아가 그동안에 이제 오랜 동안 하면서 경쟁자가 많아졌어요. 특히 누구냐. 2010년부터 시작한 15년부터 판을 바꿔놓은 쿠팡이에요. 그래서 쿠팡의 회원들이 많아지니까 이베이 코리아 회원들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쿠팡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갔죠. 그래서 이베이 측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베이는 2000년에 한국 기업,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가 시작되면서 인수하기 시작해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이제 경영 전략할 때 보면은 자기네가 맨 땅에 헤딩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기업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인수해서 인프라를 확장해서 거기다 태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옥션 인수했죠. 9년에 G마켓 인수하면서 아마 연평균 거의 20% 그 승승장구해 갖고 올라가다가 쿠팡이 등장하면서 2015년부터 이베이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제 제가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2019년 135조 원의 온라인 쇼핑 거래 금액의 19조 원 차지했어요. 14%. 그래갖고 기업의 매출, 순매출은 한 1조 954억 정도, 615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데이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이베이 코리아의 매출, 영업이익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1조 954억, 1조 클럽에 들어갔고요. 영업이익은 615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베이 같은 경우는요, 한번 어떻게 되느냐 보면요. 최근에 이제 그 1월 달에 CEO도 교체했어요. 이 CEO는 이제 뭐 과거에 롯데백화점, LG상사, 삼성물산 또 영업 마케팅 하다가 2003년에 이베이 코리아 입사해갖고 최근에 이제 이베이 재팬에서 2018년, 19년, 20년 그 경영 성과를 상당히 좋게 해갖고 지금 기존에 이제 대표도 저도 좀 아시는 분이지만 병강윤 대표가 8년을 했어요, CEO를. 그다음 병강윤 대표 후임으로 지금 2021년부터 경영권을 지금 최고 경영자로 이제 잡은 분이 전항일 CEO로 지금 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인수를 하려면요. 인수하는 기업이, 경영기업이 사실은 기존의 시장 규모도 봐야 되고 회원사, 그다음에 매력적인 게 다 이런 게 해갖고 스와트 분석을 다 합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의 확장성이 가능하냐, 수익성이 있냐, 안정성이 있냐, 상장성이 있냐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업 가치를 갖다가 경영 M&A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좀 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론 보시면요. 자, 이베이하고 쿠팡하고 양쪽을 보면서 결론 보면요. 사실 그래요. 2010년, 심지어는 15년까지는 이베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쿠팡이 10년에 뛰어들면서 15년 준비하면서 15년부터 쭉쭉쭉 올라가면서 20년이라는 이 모멘텀의 시기를 딱 바꿔보니까 쿠팡은 준비하다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요. 이베이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매각선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나스닥에서 이제 쿠팡이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주목하면 투자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쿠팡은 이제 인프라 정비 확대, 한국 내 시장의 넘버원을 향해 달려가는 좋은 찬스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베이를 또 어느 기업이 경영 M&A에서 사가면은 또 이제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막 준비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또 그 기업은 경영 전략이라든가 플랫폼에 따라서 이게 사업 구조라든가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M&A 하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쿠팡이 이제 SK 재고 관리를 확장하고 배송망 거점 확대하고 고객이 편리한 것.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온디맨드 시대에 고객이 편리한 걸 맞춰준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쿠팡은 요 타임이 잘 맞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모든 것이 물건을 사기 때문에 이 상황이 와갔고요. 저는 2020년이 지나면서 드디어 쿠팡은 영업이익이 21년부터 올해부터 3천억이 발생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 규모만 잘 해놓고 나스닥 상장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베이는 멈춰 있었지만은 쿠팡은 여기서 가속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기업 성장과 가치는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주목할 점. 물건을 사주는 고객에 의해서 다 바뀐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본 저의 이제 경험과 인사이트 하나 있습니다. 고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 앞에 물건을 갖다 준다. 그게 누구야? 쿠팡이죠. 그것도 빠르게 정확하게 더 먼저. 그래서 이제 쿠팡의 로켓 배송 네이밍에서 말해주듯이 아마 쿠팡은 이 타이밍을 좀 잘 만들어야 되고, 물론 이제 만들고 나서 인프라 학자, 그 다음에 휴먼 리소스의 그 안정화 이런 게 지금 과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쿠팡이 더 좋은 타이밍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한번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조철 박사의 통통통. 쿠팡이냐, 이베이 코리아냐? 제가 본 한번 저의 인사이트를 제시했을 때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조철 박사 통통통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쿡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더불어 계속 진행됩니다. 항상 시청 앤드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